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는 과정으로 화장품 제조 및 실습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0년 2월 20일 토요일 기억하세요? 원서 접수로만 1만 6천여 명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 원서를 접수했고요. 갑자기 터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절반이 줄어들어서 응시 인원은 8,837명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네, 합격자는 2,928명으로 응시 인원의 거의 33% 정도가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수님들 거의 33%에 들어가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실제 시험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이 시험 자체가 한국생산선본부에서 진행하긴 했지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한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이제 그때 2월에 치지 못하셨던 분들이 8월에 다시 이제 1.2차 정도로 해서 시험을 치셨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10월 17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게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과목을 보실 건데요.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4과목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법의 이해,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 법령하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판매를 하거나 할 때 광고 부분도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 중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배점은 10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말 매일 한번 화장품법을 읽어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전반적인 화장품의 제조와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원료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원료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좀 좋은 원료인데 이거를 몇 프로 정도까지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여기 이 파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인데요. 실제로 화장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될 것인가라는 파트가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배점이 많이 되어 있는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과 그리고 내용, 그리고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나와 있는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400점 배점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보통 이제 선다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다섯 문항의 그 선다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사지선다도 읽기 힘든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100분 동안 시험을 이제 100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은 좀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좀 어렵게 푸실 수도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선다형뿐만이 아니라 단답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용어를 확실히 알고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적을 수 있게끔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요. 단답형 문제가 총 3문제, 5문제로 해서 20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점도 아직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배점을 몇 점을 줬다라는 기준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도 그 선다형을 맞추는 것보다는 단답형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근데 다행히 문제를 좀 더 쉽게 단답형을 쓸 수 있게끔 내는 부분들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생소한 단어들 아니면 또는 꼭 필요한 용어들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 100점 만점에 60% 이상의 득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과목 만점에 40% 이상. 그러니까 이걸 보통 흔히 가락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네 가지 과목을 총 이제 60문항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인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맞춤형 화장품 이해는 거의 뭐 60% 이상을 맞췄는데 화장품법을 39점을 38점을 맞았다 이러면은 떨어지시게 되세요. 네, 그래서 전 과목 총점 60 and 각 과목의 40% 이상을 맞추셔야 되는, 그러니까 4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해야만 꼭 합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맞춤형 화장품 조직관리사는 왜 따야 될까요? 자격증을? 네. 보통 여러분들이 그 관리실에서 행했던 맞춤형 화장품 어떤 게 있으세요? 네. 특히 아로마 많이 쓰셨죠? 네. 캐리어 오일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고객과 적합한 아로마들을 아마 섞어서 보통 바디 관리나 페이스 관리로 많이 사용하셨을 건데요. 이제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아로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알아서 사용을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 아로마가 이제 예를 들면 버가못 있죠. 버가못 같은 경우는 강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고 나서 한 2-3시간 이상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끔 그렇게 주의사항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들한테 사용을 하시면서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버가못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괜찮게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강 알러지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는 이런 혼합과 소분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만이 제품을 처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는 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을 고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화장품 판매에 있어서는 많이 특화된 그런 자격증이 바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입니다. 그러면은 화장품 영어의 종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통 화장품 영업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화장품 제조업과 그리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보시게 될 화장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직접 제조하는 그런 영업을 하는 업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하고 알고 있는 큰 업체들 있죠.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이런 업체들은 본인의 브랜드로 만들어 주기도 하거나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제조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보시면은 뒷면에 제조원가 그리고 화장품 제조 판매업으로 해서 상호가 적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접 제조하는 뭐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서울 화장품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탁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 브랜드들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1차 포장만 해당하는 그런 영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2차 포장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포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품의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포장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크림 같은 경우에는 크림 용기가 있겠죠. 그리고 튜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튜브 자체가 1차 용기가 된다는 거죠. 바로 안에 제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제품을 튜브 타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튜브 타입을 이렇게 포장하는 단상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단상자는 1차는 화장품 내용물과 이렇게 만났던 튜브가 1차 포장이라고 친다면은 이 단상자는 2차 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2차 포장만 하는 것은 제조업이라 할 수 없다. 1차 포장만 하는 채를 보통 우리 화장품 제조업이라고 하고, 화장품 제조업은 꼭 뭘 해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서류나 이런 것들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화장품 제조 판매업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판매업은 첫 번째 얘기했던 직접 제조해서 유통하고 판매하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제조업자에게 여러 가지 큰 업체들 또는 아니면은 이제 허가를 받은 업체들한테 위탁을 하여서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입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제조 판매업을 신고해서 제품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대행 거래라고 해서 보통 전자상거래상에서 이제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해서 화장품을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제조 판매업 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화장품을 판매하려면은 모두 제조 판매를 해야 돼, 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실 때 소량으로 이렇게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제조 판매업이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여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관리실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그럼 저도 제조 판매업을 신고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혹시 제조 판매업 신고들을 다 하셨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죠. 그래서 제조 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을 여러분들은 구매를 해서 실제로 고객들, 개인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조업자나, 제조 판매업자나 또는 제조업자한테 이런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클레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제조를 했거나 판매업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 보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 서류들 다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깊게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맞춤은 화장품. 자, 앞에서 보던 내용과 여러분들 조금 틀린 내용이 있죠. 다른 내용. 틀리다는 부분보다는 다른 내용이 있죠.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지금 눈치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은, 자, 앞에 있던 제조업가 또는 제조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등록이었죠. 이 등록이라는 절차 자체가 여러분들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사를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받고 등록하는 경우들인데, 일단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뭘 해라? 아직은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실제로 어떤 영업을 하는 것인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한 화장품을 뭐 할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품을 쓰다 보면은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의 장점, 그리고 어떤 제품의 장점을 섞어서 예, 제품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서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에센셜 이런 내용물을 첨가하여서 이제 또 새로운 여러분들이 쓰셨던 그런 그 아로마 제형들 이런 것들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해서 판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찬성하는 주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조금 좋다는 제품들은 내용물이 많거나 또는 비싸죠. 그런데 이 비싼 제품을 조금은 나눠서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보통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이 판매업자는 그러면 100%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예, 없어도 됩니다. 이것은 영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대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꼭 자격증을 따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할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꼭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증 필요하시겠죠? 예, 함께 따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막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이제 맞춤 화장품은 혼합하거나 소분하거나 뭐 이런 용어들 보이시죠? 혼합 또는 소분 그리고 추가 예, 이런 영업들을 할 수 있는 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다라는 걸 아셨는데요. 그러면은 맞춤형 화장품은 왜 생겨났을까라는 부분들 보시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찬성합니다라는 했던 것들 예, 이제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판매는 하셨죠. 조금씩 나눠서. 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합법적이고 이것은 또 불법적이다라는 부분들을 구분해 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혼합하거나 소분한 화장품 판매가 가능했는데 왜 이런 이슈가 나왔냐라는 거죠. 특히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여러분들 개별 소비자, 소비자의 개성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보통 요즘에 이제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제 그 대두되는 것이 우리가 4차 혁명에서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것이요. 개개인의 개성들이 너무 많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신는 거 싫어 해서 나온 게 뭡니까? 네. 이제 신발도 그냥 기계로 짝짝 찍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균형화된 것이 아니라 본인만을 위한 신발을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기고 그리고 또 개성이 존중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그 추세에 따라서 개별 소비자에게 대량이 아니라 소량으로 공급이 가능해진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거 중요하죠. 즉석 제조. 혹시 여러분들 화장품의 유통기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네. 예, 짧게는 뭐 거의 한 3개월, 뭐 우리가 보통 혼합한 특히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 3개월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유통이 가능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죠?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요즘 문학 화장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이 3년 동안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별 소비자의 욕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나는 좀 더 신선하고 뭔가 좀 요기간이라기보다는 제조일이 빨라진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보통 화장품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도 유통기한이 3년이라 하더라도 업체에서 요청하는 게 일단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제품들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3년이면 보통 2년 6개월 정도의 유통기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요즘에 고객들은 이제 유효기간보다는 제조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스마트한 고객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의 욕구에 맞게끔 즉석에서 제조하고 그리고 소량 생산하여서 일단 고객의 개성에게 맞게 이제 공급하는 형태로 계속 요구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에는 분명히 화장품 원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든 법이 이번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네 과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법입니다. 화장품법. 화장품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법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응용해서 영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나오실 건데요. 일단 먼저 법의 체계, 법령의 체계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장품법, 이것이 법령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장품법만 있느냐? 실제로 화장품법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풀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이 끝나고 나서 뭐가 있다? 바로 시행령이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법은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법이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표현됐다면은 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는 법이 바로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근데 이 시행령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또는 좀 더 세분화돼서 그 세부 사항들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법 시행령이 있으면은 다음 뭐가 있다? 시행규칙이 있는 겁니다. 시행규칙, 이것은
총리령에 따라서 네, 실제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고 세부사항은 어떻게 하고 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자세하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게 아마 시행규칙이 되실 겁니다. 좀 더 쉽게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예, 고시가 있습니다. 아, 이게 오타가 좀 있네요. 예. 그래서 고시는 보통 행정규칙에 대한 규정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공적 문서 형태가 바로 예, 고시입니다. 고시. 그리고 이것들을 좀 더 예, 자세하게 지침이나 안내서 개념으로 한 것이 민원인의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법은 보통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그리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그리고 고시 안내서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훨씬 더 포괄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겠는 거겠죠. 화장품법이 가장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법령 체계는 law.go.kr이라고 해서 보통 법령 체계의 모든 법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은 1장 총칙은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뒤에 뭐가 있다고요? 예, 시행령과 그리고 또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인 시행규칙으로 나눠져 있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참고하실 게 식약처 사이트 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바뀐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수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다음은 화장품법에 의해서 일단 개정 이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법은 실제 그 1953년 약사법에서 예,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화장품법이 있진 않았고요. 이제 약사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된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받는 게 보통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약사법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약사가 처방하는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한 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약사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1999년에 9월 7일 날 이제 화장품법의 제정을 공포하면서 2000년에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제 화장품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화장품 안전용기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포장 사용에 대한 의무화를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화장품 안전용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가장 좀 위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화장품인데 왜? 뭐 아세톤 같은 거 있죠. 손톱을 지우기 위한 아세톤. 이런 아세톤을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제 좀 전체적인 식별이 어려운 뭐 3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아세톤을 예를 들어서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안전 용기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이때도 대두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7년에는 전 성분을 표시하는 게 생겼습니다. 네. 아시죠? 인그리디언트라고 하는 전 성분. 그전에는 어찌 보면 표시를 하지 않아서도 이렇게 판매가 가능했던 제품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일단 이 제품에 뭐가 들어갔는지, 어떤 원료가 들어갔는지는 꼭 표시해라. 그래서 인그리디언트라고 하는 전성분 표시대가 시행이 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광고 실증제, 그래서 보통 이제 광고를 우리가 보통 효과적이에요 아니면은 뭐 탈모 방지돼요 하는 게 요즘 쓸 수 없는 용어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용어들 사용에 대한 규정들이나 또는 그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제한 원료들이 이때 규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됐던 게 2019년 3월 14일 예, 화장품에 대한 법들이 확 바뀐 시기 2019년도에 이뤄졌고 그때 맞춤형 화장품 신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2019년 그럼 3월 14일 어떻게 화장품법이 크게 이제 개정이 되었는가 보시면은 첫 번째 판매업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이제 이때 신설이 되었습니다. 맞춤 화장품, 유기농 또는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그리고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 제도가 도입된 게 바로 2019년 3월 14일 개정된 화장품법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신설되었는데 이 3월 14일 신설되었는데 이 신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졌다는 거죠. 화장품과 화장품 간의 혼합 또는 화장품과 원료의 추가 및 혼합 모든 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원료의 사용과 또는 프로테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추가나 혼합할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리고 내용물을 소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 이 맞춤형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꼭 신고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른 건 뭐였죠? 등록이었습니다. 등록. 하지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하면은 가능해진다.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 2020년 2월 22일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좀 난이도 부분들이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 치신 분들의 거의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은 보통 비누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한 게 교용 비누는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교용 비누는 청일용을 전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이므로 꼭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뭐가 가능하다? 판매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에서 이제 우리 보통 그 비누들을 이렇게 나눠서 파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분들은 꼭 이런 자격증이 없어도 판매는 가능하게끔 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혼합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단순 소분 화장품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생겼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